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여야 시장군수 선거 대진표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일 지방선거의 대진표를 분석해보고 무소속 변수 등 관심 지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의 김영식 교수,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의 나철성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의 춘천시장 선거 2차 경선 결과까지 나오면서 도내 각 시군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양당 모두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짚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특히 원주, 춘천, 강릉에서 당선 유력 인사들을 이제 공천에서 경선에서 자체를 배제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당의 정체성이나 당선 가능성 보고 공천을 한 것이 아니라 코드 공천이었다. 코드 인사로 인한 공천이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강원도에서 제일 큰 이 세 도시가 지금 이제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확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드 공천이었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좀 나오게 되면서 공천 대진표가 끝났다라고 볼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춘천의 육동환 후보가 이재수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진표가 나오는데 이제 출전의 고동 소리만 좀 남겨놓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주, 춘천, 강릉, 태백, 영월을 비롯해가지고 6개의 지역이 있어서의 무소속 후보가 경선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강원도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세를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매우 심중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천 혁신을 어떻게 이루느냐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보자고 한다면 패배했던 것입니다. 전국에 170석이 넘게 민주당이 휩쓸었지만 강원도는 원주하고 춘천 한 지역만 석권을 하고 남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주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우려했던 상황들은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18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던 것들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공천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서 강원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관건이었는 것들인데 상대적으로 이광재 후보의 출전이 좀 늦었고 더욱더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현재 18개 지금 단체장 중에서 12개의 단체장을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9개 단체장은 현역이 다시 출마되고 공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80% 같은 경우에가 기존에 유지되면서 단체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공천 혁신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 두 당이 이번 공천을 치르면서 오히려 더 상처, 내상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바로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의 부족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제시하느냐가 상당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들에게 대부분 이제 공천을 줬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새가 전부 다 국민의힘에 쏠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혁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자 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그리고 룰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무소속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컷오프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경선을 하다 보니까 컷오프 되면은 사실은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전부 다 같이 놓고 경선을 했어야 맞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배제로 인한 후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코드 인사란 말씀으로 처음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석양의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서 복수로 나오면서 간표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최대 변수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서 이번 지선의 변수는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최대 변수는 저는 무소속으로 이제는 결정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 강릉 같은 경우에 현재 김한근 시장이 숙고를 하다가 마침내 무소속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김한근 현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두 명의 양당 후보들과 같이 붙게 됐는데 여기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게 상대적으로 이 강릉이 보수도시라고 하지만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보면은 민주당 표가 38%가 고정적으로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릉은 보수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이 관념적으로 있는데 현실을 뜯어보고 든다면 현재 김우영 후보에 있어서의 약진과 자기세를 얼마만큼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또한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광준 시장도 역시 무소속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현직 국민의힘 후보하고의 상한 경합이 예상되는데 그러다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15% 차이로 커다랗게 승리를 했던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새로운 기회가 좀 열려진 부분들이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민의힘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치러진 여론조사를 보다 한다면 이강우 후보하고 원광수 현 국민의힘 후보 추천자하고의 차이가 1, 2%밖에 나지 않거든요. 한 장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소속에 있어서의 향후의 마지막까지 향배가 이 빅3의 중심으로 있어서의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춘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육동한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최성은 후보, 무소속으로 이광준 전 시장이 지금 이제 등판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광준 전 시장은 사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으로 시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보수의 표가 나눠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육동한 지금 이제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자열, 국민의힘은 이제 원광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이강우 전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강우 전 의원도 만만찮거든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구자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영 후보, 그다음에 이제 김홍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한근 전 시장인데요. 과거의 것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지만, 과거 강릉 총선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3대 1에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무소속으로 당선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기는 하나 보수표가 결집하는 현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표를 몰아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영동 지역에서 가끔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아버지 또 무소속 후보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도 좀 살펴주시죠. 저는 커다랗게 주목되는 부분들이 동해 시장 선거에 출마한 심상아 후보에 있어서의 선전과 거치, 그다음에 영월에 있어서의 전 박성규 군수에 있어서의 동향, 그리고 태백에 있어서의 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식 태백 전 시장에 있어서의 향배가 이번 이 지역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판세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심상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문순 지사 저격수라고 알려질 정도로 지명도가 높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심기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자기 조직장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에 있어서의 경쟁이 어떻게 나타날지 중요할 것이고, 특히 박연식 군수하고 김현식 군수 같은 경우 영월과 태백 같은 경우에도 거의 1, 2 차이가 여론조사상에서 거의 한 5% 내외로 박빙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 박성규 군수하고 김현식 전 시장에 있어서의 약진이 아마 전체 판도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20초만 짧게 정리 말씀.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성규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여론이 좋은 편입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 출마했을 때의 보수표를 나눠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지역들도 아직은 정리는 안 됐지만은 조만간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자리해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성 소장님, 김영식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